점심을 먹은 지 겨우 3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눈은 뻑뻑해지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면 우리 뇌는 마치 알람이라도 울린 듯 달콤한 간식을 찾기 시작하죠. 탕비실에 있는 초콜릿, 믹스커피, 혹은 동료가 사온 마카롱 하나가 간절해지는 시간. 여러분도 매일 겪고 계시지 않나요? 바쁜 업무에 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이 달콤한 한 입이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음식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강렬한 배고픔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인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 바로 이 가짜 식욕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결국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스 바닐라 라떼와 빵을 삼키고 나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찰나에 불과하죠.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불룩 나온 아랫배와 무거워진 몸에 한숨을 쉬게 됩니다. 오늘 저녁엔 꼭 헬스장에 가야지 다짐했지만 집에 도착하면 이미 에너지는 방전 상태입니다. 소파에 쓰러져 배달 음식을 시키고 마는 나 자신을 탓하게 되죠.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죄책감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하루 종일 치열하게 일하며 에너지를 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뇌가 잘못된 방식으로 요구했을 뿐이니까요.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입니다. 왜 우리는 일만 하면 배가 고플까요? 정답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압박, 끝없는 메일 회신, 복잡한 엑셀 작업 등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에너지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뇌에 강렬하게 요구하죠. 신체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짜 식욕에 속는 이유입니다. 가짜 식욕은 특정 음식, 특히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콕 집어 원하고 밥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찾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진짜 배고픔과 구분하는 것이 예쁜 몸매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고픔과 가짜 식욕은 어떻게 다를까요? 진짜 배고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꼬르륵 소리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지죠. 식사 후에는 기분 좋은 포만감과 만족감이 남습니다. 반면 가짜 식욕은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갑자기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머릿속에 초콜릿 케이크, 매운 떡볶이 등 특정 음식이 둥둥 떠다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먹고 난 후의 감정입니다. 가짜 식욕에 굴복하고 나면 어김없이 밀려오는 것은 포만감이 아닌 헛헛함과 죄책감이죠. 지금 이 순간 입이 심심하고 무언가 씹고 싶다면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과 한 쪽이라도 맛있게 먹을 만큼 배가 고픈가? 대답이 아니라면 그것은 100% 여러분을 속이는 가짜 식욕입니다. 가짜 식욕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참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억눌린 욕구는 결국 퇴근 후 야식이라는 더 큰 폭발을 일으키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5분 지연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간식이 미친 듯이 당길 때 당장 입에 넣는 대신 딱 15분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가짜 식욕은 감정적인 충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창밖을 보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짧은 복도 걷기를 해보세요. 생각의 방향을 음식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의 장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죠.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갈증과 배고픔을 자주 혼동합니다. 사무실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커피만 계속 마시다 보면 몸은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가 되는데 뇌는 이것을 에너지가 부족한 것으로 착각해 자꾸 무언가를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차가운 얼음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머그잔에 담아 한 모금씩 넘겨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긴장했던 위장을 달래고 스트레스로 곤두섰던 신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신기하게도 물 한 잔을 다 비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강렬했던 간식 생각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짜 식욕을 다스렸다면 이제 우리가 몸을 쓰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무조건 퇴근 후 무거운 바벨을 들거나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운동이지만 잦은 야근과 회식에 치이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꾸준히 유지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운동을 못했다는 죄책감은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가짜 식욕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들죠. 생각을 바꿔보세요. 굳이 레깅스를 입고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머무는 사무실 책상, 그곳을 여러분만의 은밀한 피트니스 센터로 만들면 됩니다. 일상 속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기적. 그것이 바로 바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일상 속 미세한 움직임이 어떻게 살을 빼주냐고요?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니트, 즉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거나 각 잡고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소모하는 모든 칼로리를 말하죠. 놀랍게도 이 니트를 통한 에너지 소모량은 하루 전체 소모량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큽니다. 출퇴근길에 서서 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심지어 의자에 앉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에너지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1시간 러닝머신을 뛰어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바른 자세와 틈새 움직임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훨씬 더 체형 변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세 움직임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배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배꼽을 등 쪽으로 가볍게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코어의 긴장을 유지해보세요. 이것을 드로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부 근육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5분도 유지하기 힘들지만 알림을 맞춰두고 생각날 때마다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뱃살이 처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전체적인 상체의 라인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허리를 펴보시겠어요? 상체를 바르게 세웠다면 이번엔 발 아래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진 않나요? 다리를 꼬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오후가 되면 다리를 퉁퉁 붓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체 비만을 피하고 싶다면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도록 해보세요. 만약 책상이 높아 발이 떠 있다면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의 가벼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살짝 모아주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안쪽 근육이 단련됩니다. 남몰래 책상 아래에서 예쁜 다리 라인을 가꾸고 있는 셈이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비밀 운동입니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거북이처럼 목이 모니터를 향해 쑥 빠져 있고 어깨는 귀까지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런 긴장 상태는 혈액순환을 막아 얼굴을 붓게 하고 승모근을 발달시켜 오태를 망치죠. 1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기지개를 켜야 합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 척추 마디마디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양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3번만 반복해보세요. 뻐근했던 뒷목이 시원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머리까지 맑아집니다. 스트레칭은 굳어있는 근육을 깨워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나 복사기를 기다릴 때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몸을 늘려주는 것 잊지 마세요. 점심시간은 직장인에게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죠. 식사를 마치고 바로 자리에 앉아 낮잠을 청하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그렇다면 다이어트의 황금 타임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식후에 치솟는 혈당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10분만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을 조금 멀리 돌아오거나 건물 주변을 한 바퀴 산책해 보세요. 햇볕을 받으며 걷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오후의 스트레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산들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10분의 산책이 한 달 뒤 여러분의 허리 둘레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가짜 식욕을 다스리고 바른 자세로 앉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며 보낸 하루의 끝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됩니다. 이미 일상 속에서 충분히 내 몸을 사랑하고 관리했기 때문이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폭식을 하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기분 좋은 성취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까요. 가벼워진 몸으로 따뜻한 샤워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온전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다이어트는 나를 괴롭히는 노동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즐거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어쩌면 너무 사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런 것들로 살이 빠질까 의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극단적인 식단과 강도 높은 운동은 단기간에 살을 뺄 순 있어도 평생 지속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요 현상 없이 평생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태도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보다 오늘 하루도 책상 앞에서 고생한 내 몸을 다독여주세요. 무심코 먹으려던 과자 봉지를 내려놓은 나를 칭찬하고 굽은 허리를 한 번 더 편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주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해주는 만큼 반드시 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에 입던 슬랙스를 입었는데 허리가 조금 여유로워진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오후 3시가 되어도 더 이상 단 것이 당기지 않고 집중력이 유지되는 맑은 머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저녁이 되어도 종아리가 붙지 않는 가벼움. 이 모든 것은 헬스장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서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린 미세한 습관들이 만들어낸 눈부친 기적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포기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과 아름다운 몸매는 결코 상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일상을 활용한다면 그 어떤 환경보다 훌륭한 다이어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옆자리 동료와 함께한다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오후에 탕비실로 향하려는 동료에게 달달한 간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1시간에 한 번씩 서로의 구분 등을 알려주는 자세 알림이가 되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마저 한결 밝고 활기차게 바뀔 거예요. 서로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주고 칭찬해주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바로 바쁜 현대 여성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죠. 당장 책상 서랍을 열어보세요. 쟁여둔 과자와 초콜릿이 있다면 미련 없이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면 먹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대신 그 자리에 고소한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무가당 탄산수 같은 건강한 대안을 준비해두세요. 가짜 식욕이 아닌 진짜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내 몸에 죄책감 없이 줄 수 있는 좋은 연료를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또한 눈높이에 맞는 모니터 받침대와 허리를 받쳐주는 쿠션을 준비해 바른 자세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환경이 바뀌면 습관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참았으니 주말에는 보상으로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이른바 치팅데이라는 이름으로 주말 내내 폭식을 한다면 주중에 힘들게 쌓아 올린 좋은 습관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말은 평일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여유로운 브런치를 즐기되 내 몸이 거북하지 않을 만큼만 기분 좋게 드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거나 예쁜 카페까지 걸어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의 여유로움 속에서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 이것이 다이어트를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는 마법 같은 비밀입니다. 하루 8시간, 때로는 그 이상을 일터에서 보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강요하는 사회의 시선이나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모습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진짜 목적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어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으니까요. 오늘 무심코 단 것을 먹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한 번 더 스트레칭을 하면 그만입니다. 완벽함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책상 위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곧 가장 훌륭한 피트니스 센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